시어머님이 영상을 하나 남기셨다고 하네요. 유언 영상이라고. 모든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리는 말이 나왔어요. 내 아들은 쓰레기입니다. 내 아들 박창수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뭐예요? 엄마가 왜 이런 말씀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마음 깊은 곳까지 전해드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까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정미자는 검은 상복을 입고 장례식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7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허리는 곱고 표정은 담담했죠. 이른 아침부터 조문객들이 하나둘 들어서며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넵니다. 박 판사님, 정말 갑작스럽게 가셨네요. 어제까지도 건강하셨다던데. 부인 되시는 분이 정미자 씨죠? 많이 상심하셨을 텐데. 조문객의 위로에 정미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이상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슬픔이 아니라 묘한 해방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신이 나쁜 사람 같아서 더욱 얼굴을 굳게 만들었죠. 고맙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받은 사랑 덕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 정미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45년간 박창수와 살면서 익숙해진 가면 같은 표정이었죠. 장례식장 한편에는 고인의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근엄하고 위험 있는 표정의 은퇴 판사 박창수가 조문객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판사님이셨으니까 정말 청렴하고 모범적인 분이셨을 거예요. 이런 어른이 계셔야 사회가 바로 서는 건데. 부럽습니다. 그런 남편 두고 사신 게. 조문객의 말에 정미자는 쓴웃음을 겨우 삼켰습니다. 청렴하고 모범적이라니요. 만약 이 사람들이 박창수의 진짜 얼굴을 알았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집에서는 술에 취하면 정미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녔던 그 사람을요. 네,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셨죠. 정미자는 거짓말을 또 해야 했습니다. 평생 해온 거짓말이었어요. 멍든 얼굴을 화장으로 가리고 부러진 갈비뼈를 참으며 웃어야 했던 그 모든 날들 말입니다. 오후가 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창수의 후배 판사들, 변호사들, 그리고 동네 사람들까지 모두가 입을 모아 박창수를 칭찬했어요. 박 판사님은 정말 가정적인 분이셨어요. 아내분을 얼마나 아끼셨는지 항상 미자 씨 자랑만 하셨거든요. 이 말을 들은 정미자는 순간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가정적이라고요? 아내를 아꼈다고요? 그 사람이 정미자에게 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내가 뭘 안다고 나서느냐? 여자 주제에 내가 누구 덕분에 먹고 사는지 모르나? 너 같은 게 내 아내라니 창피해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하겠다. 하지만 정미자는 여전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네, 남편이 저를 많이 아껴줬죠. 저녁이 되자 조문객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정미자는 빈 장례식장에 혼자 남아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바닥에 떨어진 국화꽃잎을 줍고 의자를 정돈하면서 마음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당신 없는 이 집이 더 숨쉬기 편하네. 나 너무 못된 걸까? 창수는 살아생전 정미자에게 끊임없이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작은 실수에도 호되게 꾸짖었고 때로는 주먹을 들기도 했죠. 특히 술을 마신 날이면 더욱 심했어요. 하지만 정미자는 평생 입을 다물고 참았습니다. 시어머니 이영순도 마찬가지였어요. 며느리가 맞는 것을 보면서도 내가 잘못했으니까 맞는 거야. 남편한테 맞을 일을 만들면 안 되지라며 오히려 정미자를 나무랐죠. 친정에 말하려고 해도 집안 망신시키려고 그러느냐며 막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님도 참 이상했어.
정미자는 문득 시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일주일 전 요양병원에서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이영수는 이상하게 침착했어요.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평온해 보였죠. 미자야, 내가 너한테 못해줘서 미안하다. 그때 시어머니가 한 말이었습니다. 평생 처음 들어본 사과였어요. 하지만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정미자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창수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연달아 찾아온 죽음이었지만 정미자의 마음은 이상하도록 평온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됐구나.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할까? 정미자는 고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창수는 여전히 위험 있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존경받는 은퇴 판사였지만 집에서는 폭군 같은 남편이었습니다. 그래도 45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일까요? 정미자는 촛불을 정리하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슬픔보다는 안도감이 더 컸어요. 더 이상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되고 큰 소리에 움츠러들지 않아도 되니까요. 밤늦게 술 마시고 들어와서 행패를 부릴 사람도 없고 아침마다 비위를 맞춰가며 밥상을 차릴 필요도 없었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로만 살아왔는데 이제는 정미자 혼자만의 삶을 살아야 하니까요.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겉보기에 평온했습니다. 조문객들은 모두 박창수를 훌륭한 사람으로 기억하며 떠났고 정미자는 슬픔에 잠긴 과부로 인식되었죠. 하지만 정미자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분위기가 얼마나 허상인지를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겠구나. 그럼 진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건가? 정미자는 마지막 촛불을 끄며 내일 있을 발인을 생각했습니다. 아직 모르고 있었죠. 내일 그 평온함이 완전히 깨질 것이라는 걸, 그리고 시어머니 이영순이 준비해둔 폭탄 같은 진실이 터질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정미자는 어제보다도 더 차분한 모습으로 마지막 절차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발인을 앞두고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창수의 서재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USB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게 뭐지? USB에는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어요.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쓰인 글귀였습니다. 박창수의 모친 이영순 여사님이 남긴 유언 영상 마이너스 장례식 마지막 날 가족들과 함께 시청할 것. 정미자는 그 메모를 보고 순간 당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유언 영상을 남겼다니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요양병원에서 말도 제대로 못하셨는데 언제 이런 걸 준비하셨을까요? 어머님이 영상을 남기셨다고? 정미자는 USB를 손에 들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결코 좋지 않았어요. 45년간 며느리로 살면서 따뜻한 말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남편의 폭력을 방관하고 때로는 부추기기까지 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마지막에 요양병원에서 만났을 때의 그 사과의 말들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미자야, 내가 너한테 못해줘서 미안하다. 그 말이 진심이었을까요? 오후가 되자 친척들과 조문객들이 발인을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창수의 여동생 박정숙과 그 가족들, 그리고 몇몇 가까운 지인들까지 모두가 마지막 인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형님, 정말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예요. 평생 착하게 사셨으니까. 정숙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창수를 끔찍이도 아끼던 여동생이었죠. 정미자를 보는 시선은 여전히 차갑긴 했지만 오늘만큼은 조용히 하고 있었어요. 정미자는 주저했습니다. 이 USB를 지금 틀어야 할까요?
아니면 혼자 먼저 보고 내용을 확인한 후에 결정해야 할까요? 하지만 메모에는 분명히 가족들과 함께라고 적혀 있었어요. 여러분, 잠시만요. 정미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어요. 어머님이, 시어머님이 영상을 하나 남기셨다고 하네요. 유언 영상이라고. 순간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숙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어요. 어머님이 영상을요? 언제 그런 걸 찍으셨대요? 저도 모르겠어요. 남편 서재에서 발견했는데 가족들과 함께 보라고 하시네요. 정미자는 USB를 들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수군거렸어요. 이영순이 마지막에 무슨 말을 남겼을지 궁금했던 거죠. 그럼 한번 봅시다. 어머님 마지막 말씀이니까. 정숙이 먼저 나섰습니다. 정미자는 노트북을 가져와 USB를 연결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깔끔하게 정돈된 방 안에서 단정한 옷차림을 한 이영순이 앉아 있었어요. 요양병원이 아닌 어딘가 다른 장소 같았습니다. 언제 찍은 건지 궁금했죠. 이영수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또렷하고 의연했어요. 안녕하세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 제 아들 박창수의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정미자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저는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말하고자 합니다. 제가 평생 숨겨왔던, 그리고 제 아들이 숨겨왔던 진실을요. 이영순의 표정이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모든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리는 말이 나왔어요. 내 아들은 쓰레기입니다. 순간 장례식장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정숙이 어머, 이게 뭐야? 라며 중얼거렸고 다른 사람들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이영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 박창수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존경받는 판사였을지 모르지만 집에서는 아내를 때리고 괴롭히는 폭력적인 남자였어요. 정미자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다니요. 평생 아들 편만 들었던 그 사람이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알면서도 묵인했습니다. 아니, 때로는 부추기기까지 했죠. 며느리가 맞을 만한 일을 했다고 남편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거라고 말하면서요. 영상 속 이영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미자야, 미안하다. 너무 늦었지만 정말 미안하다. 정숙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조용히 영상을 계속 지켜봤어요. 이영순의 고백은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제 아들이 저지른 진짜 죄악들을 이제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순이 카메라에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 눈빛은 결연했어요. 내가 키운 대로 살았습니다. 이제 그 진실을 말할 때가 왔습니다. 정미자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왜 지금 이 자리에서 공개하려는 걸까요? 장례식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조용했던 추도 분위기는 사라지고 긴장감이 가득한 침묵만이 흘렀어요. 모든 사람들이 화면 속 이영순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영순의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장례식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미자는 손을 꽉 쥔 채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제 아들 박창수가 저지른 일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순이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연했어요. 먼저 어린 시절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창수는 여동생 정숙이를 끊임없이 괴롭혔어요. 숙제를 대신 시키고 용돈을 빼앗고 때리기까지 했죠. 하지만 저는 형이니까 그럴 수 있다며 넘어갔습니다. 정숙이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대학교 때는 더욱 심각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영순의 목소리가 더욱 무거워졌어요. 가난한 집딸과 사귀다가 임신을 시켰습니다. 그 여자가 결혼을 원했지만 창수는 집안에 먹칠한다며 돈을 주고 헤어지라고 했어요. 그 여자는 결국 혼자 아이를 낳아 키워야 했죠. 조문객들 사이에서 작은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정미자는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었어요. 결혼 전 남편의 과거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던 거죠. 그 후에도 창수의 문제들은 계속되었습니다. 판사가 된 후에는 더욱 교묘해졌어요. 이영순이 잠시 숨을 고르더니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판사 재직 중에 외도를 했습니다. 법원 직원이었던 김모 씨와 불륜 관계를 맺었고 그 사이에서 아들까지 낳았어요. 정미자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외도라니요? 그것도 아이까지 있다니요? 45년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전혀 몰랐던 일이었어요. 그 아이의 이름은 민재입니다. 현재 40살이 되었을 거예요. 영상 속 이영수는 서류 몇 장을 들어보였습니다. 여기 증거들이 있습니다. 병원 기록, 출생신고서, 사본, 그리고 창수가 그 여자에게 보낸 편지들까지요. 정숙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어머님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하지만 이영순의 폭로는 멈추지 않았어요. 더 심각한 것은 돈 문제입니다. 이영순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시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유산 상속 과정에서 창수는 일부를 몰래 현금화했어요. 그 돈으로 김모 씨와 아들 민재의 생활비를 대주고 있었죠. 정미자는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남기신 유산 중 일부가 외도 상대에게 갔다니요. 그 돈이면 정미자도 좀 더 여유롭게 살 수 있었을 텐데요. 여기 통장 사본들과 송금 내역이 있습니다. 지난 15년간 매월 200만 원씩 보내왔어요. 영상 속에서 이영수는 차근차근 증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통장 사본, 송금 증명서, 심지어 창수가 직접 쓴 편지들까지요. 조문객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존경받던 은퇴 판사의 숨겨진 과거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날 줄은 몰랐던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영순의 고백이 이어졌어요. 처음에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아들이 성공하는 것이 중요했거든요. 하지만 점점 더 큰 죄를 짓는 걸 보면서도 막지 못했어요. 아니, 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정미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어요. 평생 모르고 살았던 진실들이 이렇게 쏟아지다니요. 특히 며느리 정미자에게는 정말 미안합니다. 이영순이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창수가 미자를 때릴 때마다 저는 미자가 잘못했다고 말했어요. 남편이 화낼 만한 일을 했다고, 더 잘해야 한다고 했죠. 하지만 진짜로는 제 아들의 잘못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정숙도 더 이상 항의하지 못했어요. 증거들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명확했거든요. 마지막으로 제가 왜 이런 영상을 남기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죽기 전에 이 모든 진실을 밝히고 싶었어요. 특히 정미자가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그 아이는 평생 충분히 고생했거든요.
영상 속 이영수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창수의 최근 금융거래 내역도 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도 민재에게 돈을 보내고 있었어요. 심지어 유산 상속 과정에서도 조작을 시도했죠. 정미자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에도 이런 비밀들이 숨어 있었다니요. 이 모든 증거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수집한 것들입니다. 변호사를 통해 법적 효력도 갖추어 놓았어요. 이영순이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정미자야,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당당하게 살아가렴. 더 이상 숨지 말고 당신이 받아야 할 것들을 제대로 받아. 그것이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일이야. 영상이 끝났습니다. 장례식장은 완전한 침묵에 잠겼어요.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미자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이 슬픔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것이요. 영상이 끝난 후 장례식장은 한동안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은 서로 눈만 마주보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했어요. 이런 상황을 겪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정숙이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벌떡 일어나더니 소리쳤어요. 이 영상은 조작이에요. 어머님이 치매에 걸리셔서 헛소리 하신 거라고요. 정숙의 목소리가 장례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정미자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정숙 씨, 어머님은 치매에 걸리신 적이 없어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정신이 또렷하셨고요. 그럼 뭐예요? 우리 오빠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정숙이 눈물을 흘리며 항변했습니다. 평생 존경해온 오빠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정미자는 USB를 다시 들어보였습니다. 영상 속 날짜, 위치, 사람들. 다 어머님이 남기신 증거예요. 부정하시겠어요? 증거라고 해봤자 위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숙이 끝까지 버티려 했지만 조문객들의 시선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영상 속 증거들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상세했거든요. 그때 장례식장 입구에서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중년 남자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저기, 죄송합니다. 박창수 씨 장례식이 여기서 치러지고 있나요? 낯선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미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깊게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민재입니다. 순간 장례식장이 또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민재라니요? 영상에서 언급된 바로 그 이름이었어요. 혹시 영상에서 말씀하신 그 민재 씨인가요? 정미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박창수, 제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정숙이 벌벌 떨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라고요? 당신이 누군데? 저는 박창수 씨와 김영애 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올해 40살이고요. 민재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체념이 담겨 있었어요. 사실 저는 아버지 장례식에 오고 싶지 않았어요. 평생 저를 인정해주지 않으셨으니까요. 민재가 정미자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절 보내셨어요. 진실은 묻히면 안 된다고, 이영순 할머니의 마지막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요. 정미자는 민재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확실히 창수와 닮은 구석이 있었어요. 특히 눈매가 비슷했죠. 그럼 정말로 창수의 아들이라는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 출생증명서와 DNA 검사 결과도 가져왔어요.
민재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던 거죠. 정숙이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조문객들도 서로 수군거렸어요. 영상만으로도 충격적이었는데 당사자가 직접 나타나니 모든 것이 현실로 다가왔던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민재가 정미자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영순 할머니께서 마지막에 제게 편지를 보내셨어요. 진실을 밝히는 일에 동참하라고 하시면서요. 어머님이 편지를요? 정미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편지를 꺼냈어요. 할머니는 제게 이렇게 쓰셨어요. 내 아버지의 잘못을 너까지 짊어질 필요는 없다. 하지만 진실만은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고요. 편지를 읽은 정미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준비하셨다니요. 그리고 할머니는 저에게 이것도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민재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창수 아버지가 저희 모자에게 보낸 돈들의 상세 내역입니다. 지난 15년간의 모든 기록이 들어 있어요. 정숙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완벽했어요. 더 이상 부정할 수가 없었죠. 오빠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나요? 정숙의 목소리는 작아졌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을 거예요. 오빠가 자신을 괴롭혔던 일들, 그때는 단순한 장난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폭력이었다는 걸 깨달았을 테죠. 민재가 정미자에게 깊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아버지 때문에 고생 많으셨을 텐데 정말 죄송합니다. 정미자는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었어요. 오히려 창수 때문에 평생 아버지 없는 아이로 자랐을 테니까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몰라서 미안해요. 조문객들은 이제 완전히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존경받던 은퇴 판사 박창수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 거죠. 장례식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정숙이 힘없이 물었습니다. 더 이상 오빠를 옹호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모든 걸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았어요. 정미자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일단 장례는 예정대로 치러야죠. 죽은 사람은 죽은 거니까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이제 박창수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될 거라는 것도요. 장례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미자는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수가 죽은 후 처음으로 진짜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된 거였죠. 하지만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정미자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45년간 살았던 이 집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모두 거짓말 같았죠. 웃고 있는 창수의 모습이, 그 옆에서 어색하게 미소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모두 가짜 같았어요. 며칠 전부터 정미자는 창수가 남긴 것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옷장, 서재,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창수만 알고 있던 금고였어요. 비밀번호가 뭘까? 정미자는 금고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창수는 평생 정미자에게 금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중요한 서류들은 모두 거기에 보관했다면서도 말이죠. 여러 번 시도해봤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창수의 생일, 결혼기념일, 심지어 정미자 자신의 생일까지 넣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런데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민재의 생일이 아닐까요? 영상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려 보니 창수가 그 아이를 은밀히 챙겼다고 했잖아요. 설마. 정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민재의 생년월일을 입력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금고가 열렸어요. 정말이네. 금고 안에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들, 서류 뭉치들, 그리고 봉투에 담긴 현금까지요. 정미자는 하나씩 꺼내며 살펴봤어요. 첫 번째로 눈에 띈 것은 이중장부였습니다. 창수가 직접 작성한 것 같았어요. 한쪽에는 정미자에게 보여준 가계부가 있었고, 다른 쪽에는 진짜 수입과 지출이 적혀 있었죠. 이게 뭐야? 정미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창수의 실제 수입은 정미자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많았어요. 퇴직금도, 연금도, 그리고 각종 투자 수익까지 모든 게 숨겨져 있었던 거죠. 그럼 내가 그동안 쪼들리며 산 게, 정미자는 허탈했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늘 절약하라고 다그쳤던 창수였는데 실제로는 충분히 여유가 있었던 거였어요. 두 번째로 발견한 것은 통장 사본들이었습니다. 민재와 그 어머니 명의로 된 계좌들이었어요. 영상에서 언급된 대로 매월 정기적으로 돈이 입금되어 있었죠. 15년간 매달 200만 원. 정미자는 계산해 봤습니다. 총 3억 6천만 원이 넘는 돈이었어요. 그 돈이면 정미자도 훨씬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유산 분배 명세서였습니다. 창수가 죽기 바로 전날 작성한 것 같았어요. 정미자는 내용을 읽고 또 읽었지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럴 수가. 유산의 대부분이 민재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집, 예금, 투자금까지 모든 것이요. 정미자에게는 형식적인 생활비 몇백만 원만 남겨둔 상태였죠. 당신이 죽고도 날 2번 죽이네. 정미자는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함께 살았던 아내보다 혼외자를 더 챙긴 거였어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깊은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금고 안에는 하나 더 남은 게 있었어요. 정미자 앞으로 온 편지였습니다. 이영순의 손글씨였죠. 어머님이. 정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이영순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사랑하는 며느리 미자에게.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따뜻한 호칭이었어요.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창수가 남긴 금고를 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의 진실들을 모두 받겠죠. 이영수는 모든 걸 예상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미자야, 너무 놀라지 마세요. 창수의 유산 조작에 대해서는 이미 대비책을 마련해뒀으니까요. 정미자는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나는 창수가 이런 짓을 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변호사를 만나 다른 유언장을 작성해뒀습니다. 법적으로 더 효력이 있는 유언장을요. 편지에는 변호사 사무소의 연락처도 적혀 있었어요. 그 유언장에는 창수가 민재에게 주려던 유산을 모두 당신에게 돌리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이 집의 진짜 주인이니까요. 정미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자신을 생각해주고 있었다니요. 미자야, 평생 고생만 시켜서 미안했어요. 내가 더 용기를 냈다면, 창수를 제대로 혼냈다면 당신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편지의 중간 부분은 온통 사과의 말들이었어요. 이영순이 얼마나 후회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건 내 자유야. 정미자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더 이상 창수 때문에, 이 집안 때문에 고생하지 마세요. 당신 이름으로, 당신 목소리로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자유로워져야 해. 정미자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되었어요. 미움도 연민도 끝낼 시간이야.
정미자는 창수의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매여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선물해준 자유를 제대로 누리겠다고 말이죠. 정미자는 이영순의 편지를 읽은 후 바로 변호사 사무소에 연락했습니다. 편지에 적힌 김진수 변호사는 이미 모든 걸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미자 씨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정미자를 맞았습니다. 사무실 한편에는 이미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영순 여사님께서 2달 전에 직접 오셔서 모든 걸 준비해 두셨습니다. 김 변호사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이영순 여사님은 박창수 씨가 유산을 조작할 것을 미리 예상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더 강력한 유언장을 작성해 두신 겁니다. 정미자는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어머님이 어떻게 그걸 미리 아셨을까요? 이영순 여사님 말씀으로는 박창수 씨가 평소에 하던 행동들을 보고 추측하셨다고 하더군요. 특히 최근 들어 수상한 전화통화가 많았다고 하셨어요. 김 변호사가 첫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이영순 여사님이 작성하신 진짜 유언장입니다. 박창수 씨 사망 후 유산 분배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정미자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창수가 작성한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여기 보시면 모든 유산이 정미자 씨에게 상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어요. 집, 예금, 투자금, 심지어 박창수 씨가 민재 씨에게 주려고 했던 부분까지 모두 정미자 씨 몫입니다. 정미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자신을 챙겨줄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창수가 나중에 쓴 유언장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영순 여사님이 똑똑하신 부분입니다. 김 변호사가 웃으며 설명했어요. 이영순 여사님의 유언장이 더 늦은 날짜에 작성되었고 게다가 공증까지 받아뒀어요. 법적 효력이 훨씬 강합니다. 정미자는 서류 날짜를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로 창수가 죽기 하루 전에 작성된 것이었어요. 어머님이 언제 이런 걸? 이영순 여사님께서는 마지막 며칠 동안 요양병원을 몰래 나오셔서 여러 곳을 다니셨어요. 변호사 사무소, 은행, 그리고 공증사무소까지요. 김 변호사의 설명이 계속되었습니다. 여사님이 얼마나 결심이 확고하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며느리가 평생 고생한 것을 이제라도 보상해줘야 한다고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정미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차가웠던 시어머니가 마지막에는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다니요.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창수 씨가 민재 씨에게 보낸 돈들에 대한 환수 조치입니다. 이영순 여사님께서 미리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셨어요. 환수 조치라니요? 창수 씨가 민재 씨에게 보낸 돈들은 원래 가족 공동재산에서 나간 것들입니다. 정미자 씨의 동의 없이 빼돌린 거죠. 김 변호사가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이영순 여사님께서 수집해둔 증거들로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어요. 물론 민재 씨가 사용한 부분은 어렵겠지만 상당 부분은 회수 가능합니다. 정미자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세심하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어머님께서 또 다른 편지도 남기셨어요. 김 변호사가 봉투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정미자만을 위한 편지였어요. 정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이영순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또다시 눈에 들어왔어요. 미자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을 거야. 편지는 따뜻한 톤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설명해 줄게.
사실 나는 오래전부터 창수의 잘못을 알고 있었어. 하지만 부끄럽게도 모른 척했지. 이영순의 솔직한 고백이 이어졌어요. 내가 맞을 때마다, 내가 눈물 흘릴 때마다 내 마음도 아팠어. 하지만 용기가 없었지. 아들을 나무랄 용기가 말이야. 정미자는 편지를 읽으며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죽음을 앞두고 깨달았어. 내가 지켜야 할 건 아들의 체면이 아니라 내 인생이었어. 편지의 핵심 부분이었습니다. 미자야, 내가 이 집의 진짜 주인이야. 45년 동안 이 집을 지켜온 건 너였어. 창수가 아니라 말이야. 이영수는 정미자의 헌신을 인정해주고 있었어요. 이제 당당하게 살아가렴.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것이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일이야. 편지를 다 읽은 정미자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이영순 여사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자가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새로운 삶을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정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뜻을 받들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이영순 여사님께서 민재 씨에게도 편지를 남기셨어요. 정미자 씨께서 전해달라고 하시더군요. 정미자는 민재에게 전할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에는 무엇이 적혀 있을까요? 저는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정미자가 김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모든 법적 권한이 정미자 씨에게 있으니까요. 정미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죠. 변호사 사무소를 나온 정미자는 민재에게 연락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편지를 전해줘야 했거든요. 며칠 후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민재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정미자는 그의 예의 바른 모습에 마음이 아팠어요. 이 사람은 정말 아무 잘못이 없었으니까요. 민재 씨 할머님이 당신에게도 편지를 남기셨어요. 정미자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민재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받아 읽기 시작했어요. 편지를 읽던 민재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눈물까지 흘렸어요. 할머님이 이런 말씀을. 민재는 편지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님께서 저에게 사과하셨어요. 아버지의 잘못 때문에 저까지 고생했다고, 그리고 이제는 정미자 어머님과 화해하며 살라고 하시네요. 정미자는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과는 적이 될 이유가 없었어요. 민재 씨, 우리는 서로 피해자예요. 창수 때문에 모두 상처받은 사람들이죠.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는 아버지가 어머님께 어떻게 했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가끔 말씀하셨거든요. 정미자는 놀랐습니다. 민재의 어머니도 창수의 폭력을 알고 있었다니요. 그런데 민재 씨,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정미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유산 문제 말인데 할머님이 다른 유언장을 남기셨어요. 정미자는 변호사 사무소에서 들은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민재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거네요. 민재의 목소리에는 아쉬움보다는 안도감이 담겨 있었어요. 사실 저도 아버지 돈을 받는 게 편하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고생하신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정미자는 민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정숙이 변호사를 대동하고 정미자를 찾아온 거였습니다.
얼굴이 굳어진 채로 말이죠. 언니, 우리 오빠 유산 문제로 얘기할 게 있어요. 정숙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어머님이 남기신 유언장이 이상해요. 분명히 조작된 거예요. 정숙 옆에 있던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숙 씨를 대리하는 변호사 이동욱입니다. 이 변호사는 서류 뭉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영순 여사님의 유언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작성 당시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정미자는 황당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치매도 없었고 마지막까지 정신이 또렷했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었어요. 정숙 씨, 어머님은 마지막까지 정신이 멀쩡하셨어요. 병원 기록도 다 있고요. 그래도 의심스러워요. 평생 오빠를 아끼던 어머님이 갑자기 이런 유언장을 남기실 리가 없어요. 정숙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미자에게는 더 강력한 카드가 있었어요. 그럼 민재 씨도 함께 만나보시죠. 그분도 유산 관련해서 할 말이 있을 거예요. 며칠 후 모든 당사자들이 법원에 모였습니다. 정미자, 정숙, 민재, 그리고 각자의 변호사들까지요.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숙 측에서 먼저 주장을 폈어요. 이영순 여사님의 유언장은 작성 당시의 정신 상태를 고려할 때 무효입니다. 하지만 정미자 측 변호사 김진수가 강력하게 반박했습니다. 이영순 여사님은 유언장 작성 전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여기 진단서가 있어요. 김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영순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게다가 공증까지 받으셨습니다. 공증인도 이영순 여사님의 정신 상태가 온전했다고 증언할 수 있어요. 정숙 측은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준비해온 주장들이 하나씩 무너졌거든요. 그때 민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재판장이 허락하자 민재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박창수 씨의 유산을 포기합니다. 이영순 할머님의 유언장을 존중하고 모든 유산이 정미자, 어머님께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순간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민재 씨, 정말 그렇게 하시겠어요? 재판장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애초에 제가 받을 권리가 있는 돈이 아니었어요. 정미자 어머님이 45년간 이 집안을 지켜오셨으니 당연히 어머님 것입니다. 민재의 증언은 결정적이었습니다. 더 이상 다툴 이유가 없어졌거든요. 최종 변론에서 정미자가 직접 나섰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이 집안에서 모든 걸 참으며 살아왔습니다. 정미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남편에게 맞으면서도 시어머니에게 핀잔을 들으면서도 묵묵히 견뎠어요. 하지만 이제는 참지 않겠습니다. 정미자가 법정을 둘러봤습니다. 제 이름으로, 제 목소리로 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그늘에 숨지 않을 거예요. 재판장이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영순 여사님의 유언장이 유효하며 모든 유산은 정미자 씨에게 상속됩니다. 정숙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더 이상 싸울 이유도 없었어요. 법정을 나오며 민재가 정미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종종 안부 여쭐게요.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니까요. 정미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서로 아픈 상처를 치유해주는 가족이 되어봐요. 재판이 끝나고 6달이 지났습니다. 정미자는 창수와 함께 살았던 그 집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놓았어요. 어둡고 무거웠던 분위기는 사라지고 밝고 따뜻한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정말 내 집 같네. 정미자는 새로 꾸민 거실을 둘러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창수의 사진들은 모두 내렸고 대신 정미자가 좋아하는 꽃 그림들을 걸어 놓았어요. 가장 큰 변화는 1층을 개조해서 작은 찻집을 연 것이었습니다. 미자의 정원이라는 이름의 아담한 공간이었어요. 정미자가 평생 꿈꿔왔던 일이었지만 창수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꿈이었죠. 어머님, 오늘도 손님들이 많이 오셨네요. 민재가 찻집에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재판 이후 민재는 정기적으로 정미자를 찾아왔어요. 진짜 아들처럼 챙겨주고 있었죠. 요즘 소문이 났나 봐요. 맛있는 차와 함께 조용히 쉴 수 있는 곳이라고. 정미자는 차를 우리며 대답했습니다. 찻집은 주로 정미자와 비슷한 연배의 여성들이 많이 찾았어요. 세월에 지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조용히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죠. 정미자 씨, 오늘도 맛있는 차 부탁해요. 단골 손님인 박순자 씨가 들어왔습니다. 70대 중반의 할머니로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 분이었어요. 순자 씨, 오늘은 새로 들여온 국화차 어때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차예요. 정미자가 따뜻하게 맞았습니다. 이곳을 찾는 손님들은 단순히 차를 마시러 오는 게 아니었어요. 마음의 위로를 얻으러 오는 사람들이었죠.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정미자 씨 덕분이에요. 순자 씨가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정미자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자신과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는 게 기뻤거든요. 찻집 한편에는 이영순의 사진이 조용히 걸려 있었습니다. 엄숙한 영정사진이 아니라 생전에 웃고 있는 모습을 찍은 따뜻한 사진이었어요. 할머니, 잘 지내고 계시죠? 정미자는 매일 아침 시어머니 사진 앞에 차 한 잔을 올리며 인사했습니다. 이제는 원망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이었어요. 사진 아래에는 이영순이 남긴 마지막 말이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가장 조용히 드러난다. 그 글귀를 보는 손님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각자의 인생에서 숨겨왔던 진실들을 떠올리는 것 같았죠. 어머님, 정숙 이모가 찾아오셨어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재판 이후 정숙과는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거든요. 정숙이 찻집에 들어왔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어요. 언니, 안녕하세요. 정숙의 목소리는 작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정미자는 자리를 권했어요.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까요? 고맙습니다. 정숙은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여기 정말 예쁘게 꾸미셨네요. 언니가 이런 재능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정미자는 차를 우리며 대답했습니다. 평생 숨겨져 있었던 거죠. 이제야 꺼낼 수 있게 됐어요. 정숙은 한참 말을 못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오빠가 언니에게 그렇게 했다는 걸 정말 몰랐어요. 아니, 사실은 조금 알고 있었는데 모른 척 했던 것 같아요.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렸을 때 오빠가 저를 괴롭힌 것도 기억나요. 그때는 그냥 오빠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미자는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만 생각해요. 다 지난 일이에요. 언니는 어떻게 이렇게 담담할 수 있어요? 저라면 평생 원망했을 텐데. 정숙이 정미자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원망하며 사는 건 제가 더 힘들어져요. 이제는 앞으로만 보고 살려고요. 정미자의 말에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 앞으로 종종 찾아와도 될까요? 여기 차가 정말 맛있어요. 언제든지 오세요. 우리도 나이 드는데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죠. 그날 저녁 정미자는 민재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제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함께 식사하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어머님,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민재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으로 제 삶을 사는 기분이에요. 정미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와서 꽃들이 피기 시작했어요. 민재 씨도 자주 오세요.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니까요. 네, 어머님. 할머니께서 우리를 이어주신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이영순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시어머니는 평화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며칠 후 찻집에 새로운 손님이 왔습니다. 20대 젊은 여성이었는데 얼굴에 멍이 있었어요. 여기가 조용한 곳이라고 들었는데요. 젊은 여성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미자는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자신과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말이죠. 네, 조용한 곳이에요.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정미자는 따뜻하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여기서는 아무도 당신을 판단하지 않아요. 마음 편히 쉬세요. 젊은 여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미자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어요. 이것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걸 말이죠. 괜찮아요. 모든 게 지나갈 거예요. 정미자는 젊은 여성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자신이 받지 못했던 위로를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게 된 거였어요. 그렇게 미자의 정원은 상처받은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정미자는 매일 새로운 손님들을 맞으며 자신의 경험으로 그들을 위로했어요. 이영순이 마지막에 선물해준 자유를 제대로 누리며 정미자는 새로운 봄을 맞이했습니다.